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멈추지 않으면서 우리 증시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어제 역대 최고치 종가를 기록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코스피, 오늘은 하락 출발한 뒤에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피보다는 덜 올랐던 코스닥, 오늘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시장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실전매매 정수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실전매매 정수 우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로도 저희와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하실 수 있죠.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경제TV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시는 경우에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꼭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장 대응 어떻게 해보시면 좋을까요? 자, 오늘 금요일장 일단 시장에 급락세가 없다라는 건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뭐 계속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오늘도 보면은 시장의 종목들을 보면은 오늘도 IT 섹터들 종목이랑 제약주들 종목이랑 이쪽의 흐름들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면서 이제 하나둘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막 강하게 막 폭등하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은 없고요. 그냥 종목들이 빠지지 않는다 정도의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참여도에 따라서 일단 공개 방송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면은 오랜만에 지금 코스모학도 움직임이 좀 보이네요. 코스모 신소재도 그렇고 에코프로, 일진머티리얼즈, 2차전지 쪽에서도 움직임이 좀 잡히는 게 있고 삼화전자, KC, 그래요. 일단은 시장의 종목은 그렇게 폭락이 없는 상태에서 종목들이 이제 차츰 올라가고 있는데, 자,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를 보게 되면 오랜만에 지금 코스닥이 지금 전고점을 살짝 지금 돌파를 하는 흐름들이 잡히고 있고요. 돌파를 한 것 같죠? 자, 한번 돌파하게 되면 코스닥은 계속 위쪽 방향으로 계속 틀 겁니다. 오늘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약하지 않다라는 점, 뭐 빠져도 그렇게 크게 안 빠질 걸로 예상을 했는데 어쨌든 살살살 들어주는 부분들은 낙폭과대 코스닥 종목들의 굉장히 흐름들이 좋게 아마 작용을 할 겁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또 사줬어요. 또 사줬고 프로그램으로도 어제 1,200억 가까이 코스닥에서 아마 매수가 들어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코스피도 안 빠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종목들도 폭락세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약주 속에서도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렇죠? 셀트리온 저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으면 빠질 만도 한데 계속 고점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 아직도 저 고점에서 안 빠지고 계속 버티고 있고 아마 잘 안 떨어질 겁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안 빠지고 오히려 얘는 덜 올라갔다고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한미약품 강하죠. 오늘 어제 흔들어 놓고 오늘 다시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흔들었을 때에서 아마 매도를 아마 많이 했던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은 기관들이 매수하면서 뭐 외국인들이 물량을 바꿔갔거나, 어쨌든 종목들이 제약주들이 잘 빠지질 않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 제약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얘기를 좀 많이 해드릴까 하는데, 제약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저점들이 깨지가 않아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뭐 부강약품이라든지 영진약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흐름들을 보게 되면 저점이 깨지질 않고,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흐름들이 잡힌다. 그래서 저점을 깨지 않는다는 얘기에서 이거를 이중바닥형이라고 그러는데, 이중바닥형이 저점이 깨지 않기 때문에 이게 우상향으로 살살살 올라가다가 그러다 제약주들이 한 번씩 팍 튀는 흐름들이 한 번씩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영진약품도 그렇고 어제도 이제 경동제약도
한번 바닥에서 한번 들어준 흐름들이 잠깐 나왔었죠. 그리고 폭락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쭉 빠진 흐름들이 없고 계속 이런 식인데 제가 일전에 여러분들한테 녹십자를 여름에서 지난번 이제 코로나 사태 그때 있을 때에서 녹십자를 여기 바닥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수익을 많이 내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그때 대비 지금 최고 수익이 200%가 좀 넘어가는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는 이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녹십자인데 그때는 녹십자 위주로의 강세를 보였다면 최근에서는 녹십자 홀딩스, 그렇죠? 녹십자 홀딩스 최근에 10월 달서부터 해서 바닥에서 강하게 들어준 흐름들이 잡혔고 그리고 녹십자 MS 9월 달에 움직이고 지금 좀 잠수 타고 있네요. 녹십자 MS를 그럼 제외하고 녹십자 랩셀, 녹십자 그룹주들 어제 그저께 이어서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이쪽에 있는 이제 면역 세포라든지 NK 세포 이런 쪽, 그다음에 이뮨셀, 녹십자 셀, T 세포, 녹십자 셀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종근당도 그렇고 못 갔던 제약주 쪽에서 이제 순환을 할 텐데 지금 종목들이 지금 대형주 쪽으로는 한 번씩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흐름들이 대형주 쪽에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은 SK케미칼이라든지 다른 대형주 쪽에서 계속 순환 매매가 나와주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제약바이오들이 있죠. 그냥 중소형주의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다시 움직이는 흐름들이 이 겨울에서 제가 분명히 나올 거라 그랬는데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니까 분명히 움직일 겁니다. 제약주들이 분명히 움직일 거고 이 흐름은 내년 3월 전까지는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들이 이 정도의 흐름만 받쳐준다라 그러면 제약주들은 이슈와 함께 굉장히 잘 움직일 수 있는 흐름이 잡힌다. 저는 분명히 그 얘기를 해드렸고요. 오늘도 그래서 이제 제약주 시리즈로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종목이 좀 이따 있을 텐데 그쪽 종목도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IT 종목들도 좋을 거고 그래서 제약주와 IT의 섹터들은 연말장과 연초장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외에서 바닥에 있는 그 시가총액 작은 애들 있죠. 그런 종목들도 지금은 건져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연말장과 연초장에서는 원래 그렇게 가벼운 종목들과 역배열 패턴들, 그래서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원래부터 잘 움직이기 때문에 이 12월장, 이제 다음 주서부터 12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12월장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12월 한 말쯤 되게 되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 그래서 1월달을 그래가지고 예전에서는 1회 효과, 그래서 신년 효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1년 수익에서 1월달, 2월달에서 이제 역배열 패턴에서 종목들이 움직이게 되면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 흐름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 달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공개 방송을 참여하겠다라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참여 문자를 샵 0082번으로 주신다라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들을 드릴 텐데 어쨌든 지금 시장은 지금 당장은 이제 차별화 시장이 나오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즐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불안해할 거면 시장이 급락하면 불안해하세요.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지금 시장이 막 삼성전자가 막 20% 빠진다, 30% 빠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현금화해 놓고 주식시장 떠나면 됩니다. 그러면 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막 대형주들이 막 무너지면. 근데 그럴 일은 안 벌어질 거다. 오히려 지금처럼 폭등이 안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불안해하세요. 왜냐면은 대형주들 움직이는데 내 종목은 안 움직이니까 혹시나 이게 떨어지게 되면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시는데 조만간에 종목들이 또 올라가면 또 못 사가지고 또 불안해하실 거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바닥에서 안전한 종목들을 그냥 끌고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또 섹터를 잡아놓으면 되는데 가장 만만한 게 제약주고요 지금은. 그리고 IT주가 될 거고 그렇게 해가지고 끌고 가시면 참 편하실 텐데 어쨌든 바닥주에 대한 순환매 전략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멘탈을 잘 잡으셔야 돼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틀린데 바닥 종목에 있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근데 여기 떠 있는 종목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복구는 될 거예요. 복구는 되는데 그 복구되는 과정에서 과연 여러분들이 그거를 제대로 잘 갖고 있을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좀 걱정인데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전화로 혹은 문자로 상담을 주시면 제가 좀 이따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오늘은 금요일장이지만 코스닥 지수가 드디어 880을 돌파를 했네요. 자,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고 예상했던 대로고 저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순환매 흐름들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세는 잠시 쉬어가지만 빠지지 않는 시장 이야기와 함께 제약주에 주목해볼 만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1시부터는 믿고 사는 제약주에 관한 이야기로 이정수 의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됩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숫자 1만 적어도 보내주셔도 되니까요. 연락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표적 종목들 AS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이죠. 그럼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네,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비스 TNC, 일진디스플, 모나리자, 청담러닝까지 모두 목표 수익률 달성한 상황이고요. 이번 주 표적 종목도 확인을 해보면요. 이번 주 종목 중에서는 CJCGV가 5.3%의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 1072%고요.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 종목으로는 녹십자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코스닥 지수가 880을 가거든요. 그래도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네요. 바로 저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880을,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880을 돌파를 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낙폭과대에 있었던 종목들이 이제 슬금슬금 움직이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지만 이게 그 지수가 이제 코스닥 지수가 이제 900을 가는 거고, 그게 이제 880을 돌파하느냐인데, 드디어 올라오네요. 언제 올라오나 했더니 오늘 올라오네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뭐 깨끗한 나라도 지금 많이 올라오고, 코스모학도 오랜만에 움직이고,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부터 해서 IT 부품주부터 해서 제약바이오주, 순환매 바닥에 있던 애들 이제 드디어 좀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오늘 일단 불안할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금요일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월화수목요일까지 어제까지 드렸던 종목들 AS 하는 시간인데, 일단 오늘의 표적 종목은 바로 녹십자 셀입니다. 가격 전략 제가 좀 이따 드릴 건데 다 갔어요. 웬만한 애들, 지금 녹십자 애들은 다 움직였는데 하나 안 움직인 게 녹십자 셀인데 바닥에 있을 때 아마 잘 건져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좀 이따 드릴 때에서 아마 그 가격 내에서 공략하시면 어차피 셀트리온 가고 한미약품 가고 대형주 가고 그러면 녹십자 또 움직일 거고 녹십자 랩셀 움직이니까 녹십자 셀이 가겠죠. 제가 녹십자 셀을 제가 서울경제에서 2014년도에서도 녹십자 셀을 한번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서도 타방송에 가서도 녹십자 셀을 공략을 계속 주기도 했었고 그랬었는데 녹십자 셀을 줄 때마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결과들이 좋았습니다. 너무 쉬워요. 뭐냐면 녹십자 애들은 결국은 따라갑니다. 근데 웃긴 게 랩셀하고 녹십자 셀하고 하는 사업들이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움직일 때는 시간차를 두고 움직여요. 꼭 시간차를 두고 움직이고 녹십자 랩셀이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녹십자 셀이 따라가는데, 근데 뭐 큰 수익은 녹십자 랩셀이 좀 많이 났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꼭 그러리라는 법은 없는데, 근데 녹십자 셀도 그만큼은 항상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요거를 2014년도서부터 해서 쭉 관찰해 본 결과 6년 동안 데이터니까요. 녹십자가 가고 녹십자 랩셀이 가면 녹십자 셀이 항상 따라가더라. 근데 이제 제약주들이 이제 지금 코스닥 지수도 880을 돌파를 했고 또 코스피가 또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대형주를 움직였으니까 이제 조만간에 움직임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이제 제약주 만약에 하나를 강하게 계속, 왜냐면 물량이 좀 되니까, 그렇죠? 물량이 좀 되니까 너무 가볍지도 않고 시가총액 5천억 넘어가는 거니까 그 녹십자 그룹주들 시가총액 조단위 넘어가는 애들도 있으니까 어차피 같이 움직이는 거라면 지금 정도에서는 이제 내일 겨울을 위해서, 그렇죠? 12월 달, 1월 달, 2월 달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제약주는 하나는 뭔가를 꾸려야겠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뭐 부광약품도 말씀드리고 경동제약도 얘기하고 영진약품도 얘기하고 했지만 녹십자 셀만큼은 제가 굉장히, 왜냐면 또 녹색이잖아요. 그렇죠? 녹십자, 녹색이니까 왠지 좀 정감이 가서 좀 이따가 많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어쨌든 잘 보시고요. 자, 그러면 월요일서부터 말씀드렸던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에이블 CNC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블 CNC 오늘 지금 빠지고 있는데요. 자, 빠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알겠지만 어제 왕이 외교부장이 왔는데 별 얘기를 꺼내놓지를 않았어요. 기사 내용도 시큰둥하고 별로 그렇게 뭐 좋은 내용이 막 나와야 되는데 별로 안 나왔기 때문에 실망매로 지금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그만큼 흘러내렸죠. 자, 이거 어쨌든 다음 주까지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잘라내면 됩니다. 어차피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주봉과 월봉상으로 볼 때에서도 굉장히 바닥권역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에서는 더 이상 뭐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지금 중국에 대한 호재가 지금 나오질 않고 오히려 시큰둥하게 끝났기 때문에 이거는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 뭐 나중에 가기야 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드렸던 종목은 원칙이 있다 그랬죠? 딱 줬는데 일주일 만에 올라가도 팔아야 되고 빠져도 팔아서 일주일 지나면 유통기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는 정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럴 때에서는 욕심이 나면 절반을 팔고 절반을 가져가는 거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손실이 났을 때에서는 그냥 정리해 버리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 아침에서 딱 요 1시간에서만 왔을 때에서만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내일 이후에서 갑자기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얘기 나오면서 시장이 갑자기 쿵 빠져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막 마이너스 40%까지 빠져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때 방송 출연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침 시간이 아니면 만약에 아침 시간에 딱 왔는데 미중 무역 갈등 얘기 갑자기 딱 불거지면서 모든 종목들이 죄다 다 하한가를 가요. 그러면 제가 딱 보자마자 자, AVCNC 지금 와서 손절해야 됩니다를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방송을 하고 있다면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후 1시, 2시에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손절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대응시켜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그냥 이 종목들은 다 정리를 해버리는 쪽으로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래야 제가 그 다음 날에서도 새로운 싱싱한 종목들을 매일 잡아올 때 그 종목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한 종목을 가져가 놓고 그 종목을 질질질 끌어다가 마이너스 60%까지 떨어지는 일은 생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바닥 종목들 위주로 갖고 나오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마이너스 60% 떨어지는 경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장 폐지되지 않고서는 그런 일은 나올 수가 없고요. 일주일 동안 기껏 빠져봤자 바닥주인데, 그렇죠? 고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닥주인데 웬만하면 올라갈 거고 빠지더라도 5% 많이 빠져야 10%도 안 빠져요. 가장 많이 빠져도 10%도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잘라내면 된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AVCNC는 지금 손실이 거의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한 3%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반등 주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 그 중국에 대한 호재 얘기가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제약주 쪽으로 교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주기 때문에 위험할 거는 없다. 근데 위험할 건 없는데 안 움직이면 좀 답답하니까 다음 주까지도 안 움직이면 그냥 잘라버려라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가지고 가면 나중에 뭐 9천 원, 10,000원 안 가겠습니까? 바닥주인데. 근데 언제 갈지, 언제 또 중국 호재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근데 나올 것 같아요. 조만간에 지금 뭐 시진핑 주석이 뭐 온다 안 온다 뭐 조건부로 좀 걸었다 그러는데 결국은 오지 않을까 싶은데 자, 신규 확진자가 지금 569명까지 지금 어이구 많이들 지금 나왔는데 이게 지금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다라는 전문가들의 이제 예측들이 지금 맞아주고 있다는 거. 어쨌든 저는 치료제는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나오는데 아마 이게 계속 증가가 되면 증가가 됐지 지금은 이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빨리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데 치료제는 어제도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이제 의구심 그러는데 글쎄요. 저는 괜찮은 것 같던데 어제 엊그저께 이제 그 방송을 보니까 근데 국산 백신 쪽에서 저는 개발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어차피 내년에서는 치료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제가 생로병사 보라 그랬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생로병사 제가 홍보하는 것 같은데 한번 봐보세요. 봐보면 불안감이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서는 백신이 나오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억눌렸던 산업들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뭐 철강주, 뭐 조선주, 그다음에 뭐 여행, 호텔부터 해서 반도체, 그다음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는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여기서부터 오늘서부터 해서 내년 이제 1월달 전에서는 일단은 뭐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아직까지는 뭐 확 나오는 건 없으니까 1월 전까지는 그냥 그때까지만 눌러놓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눌러놓는 가운데에서 열심히 그래도 수혜주들을 잘 찾아가지고 어쨌든 기대감이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뭐 확진자들이 오늘 생각보다 많이 나왔네요. 제가 알기로는 450명 후반대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560명 되면은 이거는 좀 큰일이네요. 자 그러면 AVCNC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화요일 날 말씀드렸던 이제 CJCGV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JCGV CJCGV 양호하죠. 그리고 지난번에서도 여러분들 수익을 드렸는데 너무 간단합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 굉장히 많이 빠졌던 바닥주고요. 이 정도로 빠졌는데 CJCGV 망할 것 같습니까? 지금은 망할 것 같죠. 왜냐면 영화관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치료제가 저는 나온다고 확신합니다. 내년에 나오게 되면 영화 산업들은 다시 급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쭉 아마 급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준다라 그러면 뭐 4만 원, 5만 원 기본으로 간다고 봅니다.
저는 7호제가 어제 전까지에서는 조금 이게 진짜 나올까? 저는 반만 믿었었거든요. 근데 어제 그 생로병사에 대해서 거기 이제 연구진들, 그다음에 거기 박사님들, 교수님들 나와가지고 그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을 보고 쫙 들었는데, 요거는 나오겠다. 이렇게 저는 이제 확실히 들었는데, 나오게 되면은 결국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많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만 볼 때에서는 한 뭐 5% 정도에서 팔았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욕심을 내서 가져가는 부분은 아마 25,000원까지. 왜냐면 지수가 빠집니까? 안 빠지죠? 지수가 안 빠지니까 여전히 강세에 떠 있고 순환매가 나와야 돼요. 그럼 못 갔던 종목들이 움직여야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보유로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로 25,000원까지 노려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에 절반은 팔고 나머지 부분을 욕심을 내시고. 자, 그리고 수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CJ 비슷해요. 그렇죠? CJ그룹주 지주사 CJ. CJ도 지금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대형주들 지금 순환매가 최근까지 계속 이루어졌으니까 뭐 이것도 뭐 조만간에는 이제 들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 손실률도 뭐 마이너스 1.3%밖에 되질 않으면 지겨우면 뭐 제약주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어제는 뭐 재테크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제일 만만한 건 사실 제약주예요. 근데 IT 섹터도 뭐 12월 달에서는 움직임이 좋을 거니까 뭐 IT 섹터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여전히 저는 그 교육주들이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교육주 오늘 좀 밀리는데 끝난 건 아닙니다. 뭐 최근에서 이제 YBM넷하고 메가MD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어느 정도 팔고 수익 실하는 건 좋은 거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끝난 건 아니라서 뭐 교육주라든지 언택트 관련주 쪽에 이제 마스크라든지 아직 끝난 건 아니라서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안전한 쪽으로는 CJ만한 것도 없죠, 그렇죠? CJ만한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보유하시면서 끌고 가셔도 뭐 내년에서는 뭐 9만 원 안 가겠습니까, 그렇죠? 바닥에 있다가 올라가면 안전하니까 뭐 제가 대형주 말씀드릴 때 지난번에 이제 하나의 단점을 얘기했죠. 안전하고 빠지거나 뭐 그렇게 해서 크게 손실 나지 않는데 문제는 크게 빨리빨리 안 움직이니까 좀 답답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인정하시면 그냥 가져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포비스테이시인데 포비스테이시는 사실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을 거예요. 그때에서도 1,000원 이하에서 추천해 드렸었고 1,040원, 1,045원 두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미 3% 그때 달성이 먼저 됐었었는데 어제 다시 내려와 있길래 그래서 엊그저께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1,000원 이하로 내려갔고 어제는 1,000원 이하로 안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지만 어쨌든 지금 위치에서는 내려오면 공략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얘기를 동일하게 했는데 어제 수급만 말씀을 드리면 어제 외국인들이 또 74만 주를 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팔았다가 더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물량들을 걷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느낌이 좀 있는데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많이 올라갔고 얘가 바로 가상화폐 관련주에도 포함이 된다 그랬죠. 대신에 직접적인 건 아니고 IOK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IOK는 비덴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주 쪽으로 엮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얘는 그 관련주도 같이 돼 있죠. 교육주 관련주. 그래서 EBS에 대한 그 교육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사업하고 있는 게 있어서 그거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정치 테마로도 엮이기는 하는데 그거는 제가 정치 테마주는 그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바닥권역에 있는 거니까 한번 어떤 이슈가 되든 간에 한번 이슈가 되게 되면 한 1,200원까지는 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런 바닥에 있는 그런 개별주들은 바닥에 있다가 한 번씩 튀어주는데 그게 연말장. 그래서 12월 말이나 1월, 2월 달에서는 원래 이런 종목들이 잘 튑니다. 특히 1,000원짜리. 그래서 1,000원짜리가 참 재밌는 게 1,000원 이하에서는 1원씩 움직이는데 1,000원 이상에서는 5원씩 움직여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매집할 때 1,000원 이하에서 열심히 매집을 해놓은 다음에 1,000원 이상에서는 5원씩 움직이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땡겨 올리면. 한 호가당 5원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여러 호가가 움직이려면은 그러니까 1원씩 움직이니까 여러 호가가 움직여야 되는데 위에서는 5원씩 움직이니까 두 호가만 움직이면은 그만큼. 그러니까 수익률이 빨리빨리 나죠. 그래서 1,000원짜리 종목이 1,000원을 다지고 움직이게 되면 원래 수익이 빨리 납니다. 예전에서도 맞나 모르겠는데 대형 포장도 지금 아니고 예전에서도 이게 항상 1,000원 이하에서는 오늘도 지금 폭등이 나오는데 지금 얘기가 아니고 예전에서도 대형 포장이 1,000원 이하에서 얘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놈인데 1,000원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한 번씩 이렇게 폭등을 해요.
대형 포장이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1,000원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1,000원을 뚫고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고 뭐 이런 종목들이 몇몇 종목도 있어요. 1,000원 이하짜리 종목들. 근데 지금 얘처럼 이렇게 폭등할 수 있다는 얘기. 얘도 어제 그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여기서 보면 여기가 1,000원이었죠. 그러니까 1,000원에서 여기에서 1,000원 뚫어놓고 1, 2, 3, 4, 5개월 동안 1,000원 위에서 놀다가 근데 얘는 좀 너무 오래 걸렸네. 이렇게 오래 걸리면 누가 들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아이고 질려갖고도 던지겠다. 어쨌든 이걸 버텼더니 이런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벌써 여기에서 이렇게 뛴 거예요. 이렇게. 근데 1,000원짜리 종목들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 망하지만 않으면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한 번씩 튄다는 거. 그러니까 조만간에 포비스텐시도 열심히 매집이 다 완료가 되면 왔다 갔다 하다가 1,200원 가다가 한 번씩 튀면은 나중에는 뭐 큰 수익도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어쨌든 뭐 연말장, 연초장은 이런 종목들이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지금은 사지 말고 1,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공략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녹십자 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녹십자 셀, 자 이뮨셀이라 그러죠. 그래서 표적 항암제 그러니까 기술력이 있는 회사예요. 표적 항암제에서 암세포만 따로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근데 엊그저께 이제 생로병사에서 얘기했던 그 박사님들이라든지 교수님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 암세포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제 표적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부분이 가능은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적을 따는 부분들을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죠. 특정 그러니까 독감 바이러스 내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만 표적을 따는 거죠. 만약에 그게 된다라는 게 만약에 되면, 근데 저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근데 어제 생로병사를 보니까 가능할 것 같던데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한번 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보면 그 특정 세포에 대한 그거를 가지고 그 유전자를 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거를 딱 심으면 그것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녹십자 셀과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는 그 NK 세포라든지 T 세포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T 세포가 뭐냐면은 이제 표적을 따가지고 그것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암세포만, 그러니까 표적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암세포에서 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럼 만약에 그런 이슈가 딱 된다라 그러면 녹십자 셀하고 녹십자 랩셀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움직이겠죠.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제 생각인 거고 좀 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든 안 되든 어쨌든 표적항암제라든지 이뮨셀이라든지 아니면 면역항암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국내에서도 굉장히 브랜드가 있는 회사로서 뭐 녹십자 모르신 분들 없죠. 그리고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를 직접 하고 있고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코로나 치료제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뭐 이슈가 다시 튀게 되면 다시 튀겠죠, 뭐. 그렇죠? 위로 튀겠죠? 근데 지금 녹십자 랩셀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녹십자 랩셀하고 녹십자 셀하고 그렇게 틀릴 게 없는데 둘 다 NK 세포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근데 뉴스를 찾아보면 랩셀에 대해서는 NK 세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자연 살해 세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암세포들을 그러니까 암세포들을 그러니까 사면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잡아먹는다고 표현하지만 그게 잡아먹는 원리는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이제 회사인데 비슷하게 이제 T 세포 해가지고 녹십자 셀, 이뮨셀 해가지고 그런 면역 항암제를 하는 쪽이 이제 녹십자 셀인데. 얘가 같단 말이죠. 차트를 보면 녹십자 랩셀이 지금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고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급격하게 사들어옵니다. 이건 뭔가 지금 호재가 있다는 거거든요. 급격하게 지금 사들어왔는데 녹십자는 먼저 떴어요. 녹십자는 먼저 떴고요. 먼저 지금 떴고 외국인들 많이 샀고 올라가고 지금 조정을 거의 다 받았어요. 제가 볼 때는. 다시 아마 튈 준비라는 건데 녹십자 홀딩스가 최근에서 급격하게 여기서 급등해주고 조정받고 또 급등해주고 조정을 받았는데 죽지를 않고 녹십자가 여기서 지금 모양 다 만들었으니까 또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녹십자가 여기에 또 다시 움직이게 되면 바닥에 있는 녹십자 셀은 여기에서
이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올라갈 일은 있을 것 같은데 호재 뉴스만 붙여주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뉴스로 붙일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랩셀하고 항상 똑같이 쫓아가는 걸 보게 되면 조만간에 종고점을 뚫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매수 가격은 제가 42,0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2,350원인데 말한 가운데서 조금 밀리게 되면 조금 저점 매수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안 내려오면 현재 가격 내에서도 공략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밀리게 되면 제가 또 추천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약주들은 제가 계속 10월 28일서부터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봐야 된다, 사야 된다라고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맞죠? 제약주를 뭘 하나를 들고 가야 되는데 나머지 가벼운 애들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녹십자라든지 한미약품이라든지 셀트리온이라든지 SK케미칼이라든지 이렇게 시가총액이 좀 되는 애들을 여러분들한테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는 꾸려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볼 때에서는 녹십자가 좋은데 녹십자는 좀 많이 떠 있고 조금 부담이 가죠. 근데 제가 과거서부터 방송에서 녹십자 셀을 추천하게 되면 한 번도 깨져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불패로서 한 번도 안 깨져봤던 그래서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녹십자 셀을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바닥에서 강하게 얘기했던 그런 종목의 강도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 겨울에서 한번 제약주 쪽에서 그래도 안전하게 편안하게 지난번에서도 제가 7월 달 여러분들한테 한미약품 추천해 드렸을 때 70% 올라갔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유한양행도 아마 추천해 드렸는데 유한양행 그다음에 한미약품 이런 대형주 쪽을 추천해 드렸는데 굉장히 잘 갔어요. 걔네들이 막 40%, 50%, 70% 잘 갔는데 저는 녹시아 셀도 그 정도는 그렇죠? 이번 겨울에서 제약주가 움직이는데 녹시아 셀을 빼놓고 간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녹시아 셀 한번 42,350원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나중에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를 열심히 제가 강하게 또 다시 어필해 드릴 테니까 내려오면 사면 돼요. 근데 아마 잘 안 내려올 겁니다. 녹십자 랩셀이 벌써 정고점을 뚫었고 나머지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쉽게 안 내려오니까 걱정 말고 일단 사고 혹시나 밀리게 되면 요거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언제까지? 3월 전까지는 많이 말씀드릴 거니까 한번 봐보셔도 됩니다. 오랜만에 조금 좋고 강한 좀 제약주들이 오늘 하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좀 얘기를 좀 강하게 했는데 추격 매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가격보다 좀 더 밀리게 되면 그때서는 다시 얘기해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싸게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전략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종목들 AS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녹십자 셀 만나봤습니다. 매수가 42,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송실부터 무료 공개 방송 준비돼 있죠. 제약주에 관한 이야기 더 자세하게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참여 원한다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차례인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는 마찬가지로 샵 0082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필로에스 케어요. 필로시스 헤어. 헬스케어.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7,300원이고 24%를 가지고 있습니다. 7,300원이면은 아유, 이거 많이 올라갔을 때 쫓아가셨네.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컴퓨터가 에러 나가지고 못 팔고 쪽쪽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와 있어요. 과연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을 했어도 팔았을까요? 예, 그때 800만 원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사람이 욕심이 나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하다가 내려가면 아까 거기서 팔았어야 되는데 하면서 안 팔고 있다 보면 쭈쭈쭈쭉 내려가면 왜냐하면 한번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수익이 났었죠 이날. 근데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라도 저점이 깨질 때 손실이라도 팔았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쵸.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네, 근데 안 팔다 보니까 계속 내려가니까 못 파니까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막 수익이 났다가 손실이 나면 다 못 팔아요. 웬만하면 다 못 파는데 근데 우리가 그거는 알고 가야 돼요. 여기서 못 팔았다는 얘기는 이게 이만큼 올라왔다는 것을 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만큼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빠질 것도 많이 생각했다면 아마 여기서 깨졌을 때 저 같았으면 무서워서라도 여기 깨지면 야 이거 잘못하면 이거 3,000% 빠지겠구나 라고 저는 손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800만 원 수익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200만 원인데 야 이거 지금 못 팔겠다. 올라오면 팔아야지. 근데 만약에 이날에서 저점이 깨질 때 야 이거 어제 800만 원 수익이었는데 이거 잘못했다가 3,000만 원 손실 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 던지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바닥에 있는 종목인지 고점에 있는 종목인지 우리가 구분을 하고 들어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고점에 있는 종목이면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고점에 있는 종목이면 손절을 잘 지켜야 되는데 매매적인 관점에서 단기와 그다음에 끌고 가는 관점이 그게 애매모호하면 그러니까 초보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애매모호하면 지금 같은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고점에서 사서 매매로 들어갔으면 매매로 끝나셔야 돼요. 앞으로는. 알겠죠? 네네.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좀 자신이 없다 생각하시면 무조건 바닥에 있는 걸로 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던 그거 포비스 TNC 같은 경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1,000원 이하 사놓으면 왜 이게 안전하냐면 올라간 게 없거든요. 지금 쭉 보면 완전 바닥에 있잖아요. 완전 바닥에 있어서 뭐 빠질 자리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들어갔다가 만약에 수익 실험 못해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손실은 나겠지만 가지고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안전하죠. 바닥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피로시스처럼 바닥에서 뭐 20%도 아니고 바닥에서 몇 프로 갔나 봤더니 600% 가까이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고점에서 물린 부분들은 빠져나오려면 지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지금 물어보시려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지금 이 취에서 추가 매수가 되느냐 내지는 살릴 수 있느냐 이거를 질문을 주신 걸 거예요. 맞죠? 네네. 자,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반등은 나올 수는 있고요. 일단은 1차 목표치는 4,000원이고 2차는 5,000원이고 그러니까 1,000원씩마다 3차는 6,000원이고 4차가 7,000원입니다. 그리고 7,000원이 뚫기 가장 어려운 자리예요. 그래서 1차 정도는 간단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맞고요. 2차까지도 간단한데 3차, 4차 목표치로 올라가는 데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 매수는 합니다. 얼마 지금 현재 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추가 매수한다라 그래서 여기가 꼭 바닥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하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예. 아셨죠? 왜냐면 이게 밀릴 수도 있고 안 밀릴 수도 있는 자리인데 밀려봤자 제가 볼 때 2,000원 정도? 예. 밀려봤자 한 요 정도. 근데 이게 작은 폭은 아니에요. 여기에서 2,000원 빠지면 22% 정도 빠져요. 예. 22% 정도 빠지는데 어쨌든 빠지면 들어줄 거고 그리고 이게 빠질 것 같아서 지금 추가 매수 안 하면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봐서는 요게 이중바닥형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빠지는 거를 알지만 어쨌든 이거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안 좋고 상장 폐지될 것 같고 막 안 좋을 것 같으면 지금이라 자르라 그럴 텐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일단은 4,000원 정도에서 5,000원 정도를 보고 일단은 추가 매수를 어느 정도는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한창계지 2,150원에 10%입니다. 아유, 오늘 제지주들 막 잘 움직이죠? 예, 자, 제가 제지주들 몇 가지 좀 살펴봤는데, 아유, 뭐 삼보판지 뭐 쥐기네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왜 제지주를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어제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어요. 제가 공개 방송 대놓고 회원들을 추천한 종목이 삼보판지다. 그 판지주를 왜 추천했느냐? 제가 이거 작전 타임에도 녹화가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택배 물량들이 또다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연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연말과 그다음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죠. 음식도 뭐 이마트에서 다 온라인 쇼핑 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제지 관련주들이 지금 좋은데 아세아 제지도 마찬가지고. 아세아 제지 그다음에 대형 포장 등등 지금 종목들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내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얼마쯤에 팔까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2,130원이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지금 정도에서 절반을 팔고 나머지를 끌고 가는 게 FM입니다. 예. 네, 이게 FM인데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어제 재테크 관련주들이 순환했죠. 그렇죠? 강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은 택배 관련주들이 지금, 그러니까 택배라기보다는 그 종이, 그 택배의 종이 관련주들이 지금 폭등을 하니까 저는 조금 더 욕심을 하루 이틀 더 내도 되지 않을까 좀 싶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죠. 한 3분의 1만 팔고 3분의 2는 좀 더 가져가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얼마까지요? 얼마까지는 없고요. 여기 보면은 지금 오늘 대형 포장이 강하게 움직이죠. 이게 꺾이기 전까지는 갈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제지 관련주를 쭉 넣으세요. 대형 포장, 그다음에 뭐 삼보판지, 아세아제지 이런 거, 그리고 한창제지 이렇게 넣어놓고 걔네들이 이제 한풀 꺾인다라는 느낌이 나오면 그때는 팔면 되고요. 걔네들이 꺾이지 않고 걔네들이 상한가를 가게 되면 한창제지도 여기서 쾅 쏘면서 2,600원, 2,700원을 확 쏩니다. 상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네, 그래서 대형 포장을 보면서 목표치를 조금 더 욕심을 내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형 포장요? 대형 포장이라고 아, 네, 지금 오늘 지금 21% 올라가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잘하면 상한가로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아, 이게 정말 되신 거예요? 예. 네, 그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도와드렸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웰크론. 웰크론이요? 네, 제가 좀 높은 가격에 들어가가지고. 아, 그러세요? 자, 보세요. 네, 자, 7,000, 보겠습니다. 7,000,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7,100원에. 어떻게 되시죠? 20%예요. 비중은 20%시고 매수 가격은요? 7,100원이요. 7,100원. 조금 높게 들어가긴 하셨네. 아, 네. 자, 일단은 저점은 살아있어요. 저점은 살아있는데, 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도 이거 말고도 모나리자도 있고, 그 다음에 국제약품 말씀은 안 드렸던 것 같고, 모나리자도 있고, 오공도 있고, KM도 있고, 그렇죠? 네. 웰크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지금 제일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예. 네, 제일 많이 빠졌는데 저점은 살았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종목들이 무너지게 되면 얘도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네. 종목들이 무너지는 걸 보고 손절도 생각을 하면서 보유를 하시면 되는데 네. 장점은 지금 거래량이 없죠. 거래가 없이 네. 빠지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방송용어가 맞는지 는 모르겠는데 이제 헛방이라고 무슨 네. 뜻인지 알아요? 옛날 용어들인데 헛방이다. 네. 네. 그러니까 빠져도 이게 진짜로 빠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빠지려고 빠진 게 아니고 그냥 거래가 없이 그냥 슬슬 밀려서 그런 건데 이게 정말 죽을 종목이면 거래가 실리면 저점이 깨지면서 쿵 하고 빠져요.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건 세력들이 빠져나가고 밑으로 콱 죽이는 건데 지금 거래가 없이 밀려 있기 때문에 여기 물량들은 가운데가 비었습니다. 네. 그러면 빈 물량들은 무슨 조류독감이 얘기 나오게 되면 조류독감 수혜주들이 방역, 소독, 마스크 관련주들이거든요. 동물 네. 백신하고 그래서 조류독감이 발병이 되든 아니면은 미세먼지가 발병이 되든 아니면 코로나가 더 심해져 가지고 이쪽이 움직이게 되든 아니면 수출 얘기가 나오든 그렇게 해서 뭔가 이슈가 붙어지게 되면 세력들이 한번 땡겨 올리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일단 보유는 되는데 근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원칙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일주일이 지나가게 되면 손절 고민을 하셔야 돼요. 네. 계속 가져가게 되면 그거 골마요. 그렇죠? 유통기간이 지나면 그거 썩어요. 아니, 지난번에 초록뱀하고 네. 뭐 두 종목으로 그냥 살아버렸더니 그렇게 뛰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파니까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원래 이 세력들이요. 그걸 정말 기똥차게 잘 알아요. 개인들이 딱 팔면요. 얘네들은 네. 정말 급등을 잘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인들이 못 참고 던지는 그 타이밍에서 저는 한 번은 움직일 것 같아요. 정말 안 움직이면 내년 이제 3월달, 4월달에 미세먼지 오죠. 그때는 네. 급등을 하겠죠. 네. 근데 내년 3월, 4월까지 안 움직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하여튼 조만간에 세력들이 개인들의 물량들을 쭉 빨아가지고 3월까지는 기다릴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럼 네. 한번 기다려 보세요. 대신에 네.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웬만하면 종목들이 3개월 안에서는 그래도 움직여야 되는데 아니요. 3개월 넘어가게 되면 초록뱀도 놓쳐버려가지고. 그럼 한번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네. 일단 저점만 지지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은 보니까 모나리자가 그래도 60일선을 지금 뚫으려고 지금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깨끗한 나라라고 네. 깨끗한 나라로 얘도 마스크 관련주이면서 어쨌든 휴지 뭐 이런 관련주 쪽인데 마스크 관련주이기도 해요. 근데 얘가 지금 60일선 뚫고 올라갔어요, 지금. 아주 좋은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웰크로에 지금 네, 꼴등이긴 하지만 이런 애들이 뚫고 올라가게 되면 따라는 갈 겁니다. 그리고 KM제약도 마스크 관련주인데 KM제약 얘도 마스크 관련주인데 얘는 이미 벌써 전고점을 먼저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 1등이 KM제약, 2등이 지금 깨끗한 나라, 뭐 3등은 뭐 삐까삐까 다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모나리자가 좋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희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스맥입니다. 스맥. 스맥. 네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300원의 비중은 30%입니다. 2,300원의 비중은 30%. 네. 자, 스맥은 지금 시가총액 잠깐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640밖에 일단 되질 않아요. 근데 이게 평소장에서는 좀 불리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연말장, 연초장 가서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이기 때문에 나쁠 거는 없어요. 그리고 스맥이 지금 실적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열심히 많이 산 것 같으니까 이거 뭔가 얘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느낌은 좀 있는데 일단 회사는 이제 적자이긴 해도 그래도 매출액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뭐 상장 폐지 이슈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요거는 지금 누가 지금 매집하고 있네요. 이거는 한번 급등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요거 분할로 조금씩 더 매수하실 수 있는 여유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꺼번에 사지 말고요. 네.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12월 말까지 계속 매일 조금씩 살 거를 나누세요. 말이 네. 좀 안 돼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계속 살 수 있는 물량을 내놓으니까 계속 사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30만 원 산다. 그러면 만 원 사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번 연말과 연초장에서 2,500원, 3,000원 이 정도로 올릴걸요? 네, 저도 뭐 2,300원 비록 샀는데 네. 몰려 있기는 해도 저도 한 3,000원 정도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거래량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지금 종목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근데 너무 요거는 빠지니까 네. 두려워서 마음이 두려워. 아, 그렇죠. 마음이 두려워서. 근데 두려울 거 네. 없어요. 만약에 마음이 정말 두려우려면 네. 이 자리가 깨져야 돼요. 어디냐면은 1,900원이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질걸요? 1,900원 깨질 일 없을 것 같으니까 1,900원 안 깨지면 그냥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냅두세요. 아,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지금 보면은 위에 지금 이게 이제 칼등강도 패턴인데 위에 지금 칼침을 계속 막 몇 개를 놓쳐. 네,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칼등 강도가 물량 내놓으라고 이렇게 유업을 가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칼등 강도 패턴이라고 해갖고 세력들이 매집할 때 자주 쓰는 건데 저게 고점에서 나오면 아주 죽어 내려가요. 막 엄청 빠지는데 바닥에서 저렇게 나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지겨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물량 내놓으라고 이제 칼등 강도 패턴 이렇게 해서 이제 강도가 이제 돈 뺐듯이 물량을 뺏어가는 건데 연말장과 연초장에서는 그러고 나서 얘네들이 급반등을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당장 사지 마시고 움직이고 거래가 실릴 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칼등 강도 패턴이 나오게 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는 있어요. 근데 원래 연말장과 연초장이 저런 게 움직이는 타이밍이니까 뭐 머지않았다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블 CNC. 이거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이블 CNC 추가 매수는 가능은 해요. 추가 매수해서 단가 낮춰서 8,000원 이상 들어올리게 되면 빠져나오세요. 그렇게 빠져나와가지고 포비스텐시 또 1,000원 이하로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지수가 계속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 아예 그냥 IT 섹터로 그냥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제약주도 여전히 좋으니까 제가 뭐 녹시 세일을 오늘은 얘기했지만 뭐 내일 이후에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녹시 세일 말고도 얼마든지 들어갈 종목들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은 녹시 세일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제 막 사드는 애들이 있죠. 이런 쪽으로 교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차라리 KM제약처럼 이렇게 거래가 실리고 패턴주 이런 게 더 빨라요. 이런 게 더 빠르고 그리고 이런 건 조금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위험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게 더 수익이 더 빨리 납니다. 원래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 말씀 잘 안 드리잖아요. 그렇죠? 비덴트라든지 물론 이거 밀려야 돼요. 이 정도 한 9,000원이나 9,500원. 뭐 지금 자리도 매매는 됩니다. 10,000원짜리에서.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강하게 움직이면서 거래가 실려 있는. 근데 요거는 초보자분들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물려가지고 손절도 못할 것 같으니까 비덴트보다는 KM제약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전에 깨끗한 나라라든지 아니면 모나리자도 괜찮아요. 모나리자라든지
이렇게 지금 천냥봉이 나오면서 지금 올라갈 것 같은 이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애들이라든지 이런 쪽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것보다는 음봉으로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것보다는. 근데 지금은 AVCNC를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를 해서 여기가 지지라니까 추가 매수를 해서 올라오면 8,100원에서 8,200원에서 그냥 버린다면 매도하는 거죠. 매도를 하고 이슈가 붙어 있는 쪽으로 제가 볼 때는 제약주가 제일 만만해요. 제약주라든지 아니면 가상화폐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지금 지역이 났다가 지금 갑자기 사라졌는데 하여튼간 그런 패턴주로 매매를 해보시는 게 빠르다. 지금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잠시 뒤에 11시서부터 해서 12시 예상했던 대로 지금 시장이 지금 코스닥이 880을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좀 조목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또 해야 되는지 제가 두 번째 전략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제약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무료 공개 방송이 열리니까요.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